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는 장면인데요. 5일 공식 일정 자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소인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했습니다. 동행한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준석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투표소 안팎에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기다리거나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주민은 윤 대통령에게 수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투표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에서 권역외상센터에서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투표한 부산 강서구 명지 일동 행정복지센터와는 차로 약 25분 거리라고 하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국 평균 15.61%의 투표율로 마감됐습니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691만 510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15.61%였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2.14%와 비교했을 때 3.47%포인트 더 높은 수치인데요.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 첫날 17.57%보다는 1.96%포인트 낮습니다. 나라의 TV 구독자님들, 나라가 위기일수록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하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아들 학폭 의혹을 제기하려는 야권 움직임에 대해 이번에도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이 또 공작질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인천 동미출 토지금고 시장 앞 지원 유세에서 어제 황당한 일이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여러분, 어제 황당한 일이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생태땅 청담동 술자리에서 이번에도 민주당과 그 아류 세력들이 또 공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 아류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맥없이 선동과 왜곡에 당하는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지적하고 싸우고 응징할 겁니다. 이런 정치 공작질을 발본색으로 해서 이번에 뿌리 뽑겠습니다. 정치 개혁은 이런 공작, 선동, 몰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버젓이 학폭이다 라고 운운하면서 기자회견 잡고 제목 띄워놓은 다음에 갑자기 취소해버렸습니다. 어그로만 끌고 그냥 오물만 끼얹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교문 앞까지 가서 친야 매체 기자들이 어린 학생 붙잡고 누구 아니 이거 아니 라고 물어대면서 아이들 학대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기하라고 하십시오. 왜 겁나서 얘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어그로 끌고 선동하고 빠집니까? 선거 당일날에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 하면 됩니다. 기자회견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기자회견도 취소한다? 그것도 몇 분 만에? 여러분, 이거 그냥 정말 쌍팔년도나 쓰던 협잡 정치질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거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지원단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민정 의원과 황운하 의원, 윤혁근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한무 민중의소리 기자 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민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와 공모하여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한동훈 위원장 및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국회 기자회견 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관련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확산시킨 성명불상의 네티즌들 또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등은 지난 3월경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로 탐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제위원장이 5일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을 신속히 파헤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해찬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국민참여선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간 선거를 지켜보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주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비난했는데요. 아마도 좌파 정권이었다면 자기들이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의 윤석열 커피 경우처럼 친좌파 성향 검사들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혔을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인천 미추홀 지원 유세에서 조금 전에 이해찬 전 민주당의 대표가 양문석의 사기 대출을 조사한 금감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36년간 못 본 관권 정치라고 한다며 이게 무슨 소리냐. 사기꾼을 잡아낸 게 문제냐. 사기꾼이 문제냐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사기꾼을 비호하고 있다. 사기꾼을 적발한 것을 욕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해찬 씨에게 묻고 싶다. 36년 동안 그렇게 정치해왔냐? 그렇게 적반하장식으로 걸려도 욕하면서 정치해왔냐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런 정치를 끝내야 한다. 완전히 폐업한 업체에 가짜 서류 내고 대출 받아서 우리 소상공인이 받아갈 돈들 11억 갖다 쓴 거 그게 괜찮다는 거냐며 이해찬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 그게 금감원 욕할 일이냐? 양문석과 민주당 욕할 일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문화일보는 5일 본보가 여론조사 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4일자 1면 3면에 보도한 격전지 여론조사 인천 계양을 이재명 49%, 원희룡 37% 기사와 관련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약칭 여심위는 엠브레인퍼블릭의 성별, 연령별 가중치 보존값 적용 수치의 오류를 발견하고 공표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날 낮 여론조사 오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여심위로부터 해당 여론조사 삭제 통보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 보도 이후 여심위 결정을 통보받은 즉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삭제했다며 여론조사 업체의 오류이기는 하지만 독자들께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한마디로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보도를 접한 원희룡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일보 사과문을 띄운 뒤 계양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문화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인천 계양을 조사 결과 이재명 49%, 원희룡 37%로 발표했다가 여심위로부터 가중치 오류 등으로 삭제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 오염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는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지만
부실한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순간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 물론 유권자까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 보도는 삭제되었다고 하지만 왜곡된 수치를 이미 접한 유권자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우후죽순 쏟아지며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 여러 저가 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무하는 여론조사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한간에는 일부러 엉터리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고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다는 말이 돌 정도라며 오염된 여론조사는 과거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위협에 빠뜨렸던 트루킹 사건과 다를 것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